앞의 건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봐라. 더 유리해진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우에는 제 생각엔 필수라고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보고 싶었던 지인들과의 약속을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술 한잔 나누면서 진솔한 얘기도 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참 좋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90년대에 살고 계신 분들처럼 가벼운 범죄?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도 있죠? 아직도 이러시나요? 과거에는 재범 이상이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약식 기소로 처리되는 사건도 흔했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없이도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음주운전,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거나 좋아요 눌러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변호사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근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가성비가 나오는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영업직이어서 차가 없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막막해지실 겁니다. 특히 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군인의 경우에는 징계로 이어지죠. 이 징계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거나 앞으로의 미래가 망가질 수도 있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재범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휘말렸을 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잘 모르고 도주까지 했다, 아니면 경찰과 실랑이를 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가 됐고 공무집행방해 같이 병합됐다, 추가됐다, 이러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사건은 훨씬 더 중해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경관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경관님들이 예전처럼 그래 이제 반성하니까 하면서 바로바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그나마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예전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런 것처럼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양형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인터넷만 보고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기의 양형 기준에 맞춰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앞의 건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봐라. 더 유리해진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제 생각엔 필수라고 생각되네요. 최고인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만 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안 붙어 나오는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 3회, 4회가 넘어가는 경우에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전 음주운전 결과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왔던 경우,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중앙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판사님께서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양형 기준상으로도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시겠죠. 특히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가 중인데
음주운전을 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함께 받아서 2배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실형을 피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형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 5가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를 보고 싶지 않다면요.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복잡하지가 않아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1로로 연락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1로의 변호인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도 좋은 일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